네, 저희 화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금 협정 서명식하는 자리에 나오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이란의 경제적 관계가 그 전에 보면은 80년대 건설 공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좀 어느 관계가 있었다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그 80년대 건설 공사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있었을 때 한 두어 번 정도 해외 진출로 극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60년대 어려움은 베트남 진출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어려움은 중동 진출을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석유값이 많이 오르면서 오일머니가 중동에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 오일머니를 벌기 위한 우리의 그 중동 진출, 주로 건설업이었죠. 꽤 많이 진출했고요. 우리가 2012년에 한이란 간의 경제가 단절되기 전에 2011년도에 약 연간 한 7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7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에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수출이 다시 이제 최소한 관계 단절 이전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고 특히 이제 건설 쪽에서 SOC 쪽에서 SOC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으면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해서 오히려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금 낙후된 정유설 같은 거, 그다음에 LNG를 또 LNG 운반선이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아직 중국이 우리 그 LNG 운반선 기술은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큰 기회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한국이 지금 구조조정 문제에 직면해 있는 조선업에도 일말의 희망이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서 테헤란 현지에서 들어온 화면인데 지금 윤병세 외교장관이죠. 양국 외교장관이 협정 서명을 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저 화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히잡, 이란식 히잡, 아까 루살이라고 했나요? 예, 루살입니다. 히잡을 계속 착용하고 있네요. 이번 방문 기간에 계속 착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외교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상당히 그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루사리를 계속 착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은 여성들은 나갈 때는 언제나 저거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집 밖을 나가면 무조건 착용해야 돼요. 타국 정상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양국 정상 회견을 통해서 협정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요약,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이 찍힐 거다 이렇게 교수님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력하지는 않겠지만은 대북 핵 문제에 관해서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가 포인트로 생각이 됩니다. 로하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좀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국은 북핵 문제는 최고 지도자, 아무래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미리 앞서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분들이 저희 청와대 수석들하고 경제사절단 그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영 기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 사우디에서 이란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지역이 시아파, 수니파로 조금 엇갈린 지역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좀 고민되는 지점일 텐데 이렇게 이란을 택한 이유 어떻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국가가 사실은 그 어떤 외교적 그러니까 중동의 맹주이자 또 앙숙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근데 거슬러 돌아가 보면 이란 방문 계획이 발표가 된 거는 지난 1월 27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1월 6일 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전방위 대북 압박 논의가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란을 어떤 일종의 모범 사례,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모범 사례로 들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지 않느냐 이런 풀이들이 나왔습니다. 경제 외교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그 국제사회가 제재를 이제 풀자마자 세계 각국이 이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전에 들어갔고요.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방문이 그 자체로 경제 외교전에서 얻어낸 어떤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번 보시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직후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이란을 방문을 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다른 주요국 정상보다는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개 협정 서명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박근혜 양국 정상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데 아마 협정이 서명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축하의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김현 기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4일 일정이죠. 어제 이란 테헤란에 도착했는데 향후 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메네이 예,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이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예정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쪽 현지 시간으로 오후 한 서너 시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시간 30분 더 일찍이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그쪽 시간으로는 6시 반쯤이 정도? 되겠네요. 예. 정부로서는 그러니까 사실 하메네이는 정규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최고 통치자이자 또 최고 성직자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이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 방문하는 첫 비이슬람권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서로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은 양국 관계 발전을 상징하는 어떤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메네이와의 면담에 아주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요.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과 이란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하메네이가 북핵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면 또 어느 수위로 언급할지 이런 것도 큰 관심인데요. 일단 북핵과 관련해 발언을 하는 것 자체로도 북한과 이란이 오랜 우방국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차례대로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서 양국이 이제 각종 분야별 협정 MOU를 체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해운 협정, 뭐 주로 이제 SOC나 건설 쪽에 포인트를 맞춰줄 거 예상했었는데 해운 분야라든지 이런 각각 나눠서 17개 분야라는 것은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서로 교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운 같은 건 지금 이제 그 이란은 주로 항구들이 이제 페르시아만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 페르시아만의 그 항구라든지 항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정을 오래전부터 추구해 오다가 사실은 그 단절 때문에 중단되었다.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가 한국 그 배들이 그 이란 페르시아만 쪽의 항구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선로라든지 이런 걸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이번에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MOU 체결 지금 계속 MOU를 체결하는 장면이 계속 이제 각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관들이 이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김현 기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협정 서명식이 진행 중인데요. 모두 약 20개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해운 협정, 그리고 인프라 협정, 그리고 석유 가스 협력, 그리고 수자원 협력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지금 20개에 가까운 협정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뭐 함부로 역대 최대다라고 지금 제가 지금 더 취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금 협정이 그러니까 서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은 약 절반 이상 정도는 진행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운, 인프라, 석유, 가스 이런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기술, 뭐 고등교육 그리고 뭐 문화교류의 해와 문화원 설립 관련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교류 시행 계획서라든가 이런 그 문화외교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MOU가 체결이 되고 있고요. 보면 뭐 형사 공조 조약 그리고 병원 건설 사업, 보건의료 이런 부분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차례대로 지금 협정 체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뭐 전면적인 경제 교류 협정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도 될 것일 텐데 아까 오 교수님이 전체 금액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한 200억 달러, 한 20조.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그 MOU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양해 같습니다. 서로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MOU는 뭐 그 MOU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MOU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200억 달러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화된 협정까지 간 것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구체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분야가 보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를 나눴던 뭐 산업 분야나 문화, 한류가 되겠죠. 문화 분야, 아까 의료 관련 보건 분야 이 외에 법무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금융문화까지 들어가 있어요. 오 교수님 어떤 분야에 좀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이제 과학기술 분야 아까 잠깐 보니까 이제 그 산업자원장관도 나왔었거든요. 그 산업자원장관이 이제 하는 것은 그쪽에 현재 그 전력 같은 원자력 부분 이런 쪽에서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한 4개 정도 건설한다고 그래. 이게 굉장히 수주한다. 굉장히 그것이 그 부폴레 원자력 발전소는 단위 하나가 보통 100억 달러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네요. 또 송배전 시설 같은 것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의 송배전 시세에도 참여한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KT에서 우리 지금 전력 검침 같은 거 이런 것도 원격 IT를 이용한 원격 검침 그 시스템에도 참여한다. 그런 얘기가 스마트 그리드 그렇죠. 그런 게 나와 있고 또 이제 무선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최강이라 볼 수 있는 무선 인터넷망 구축에도 참여한다. 자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인터넷망 구축까지 참여하게 되면은 그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금융 분야가 나옵니다. 현재 모바일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것도 또 핀테크 이런 쪽까지도 아마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부 장관들이 다 나가지고 해당 부 장관들이 지금 협정을 체결하는 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현 기자,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정도 분야면 뭐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분야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역대 아까 최대 규모가 아니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협정 서명식이 그 원래 뭐 18개다, 20개다 이런 식으로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19건인 것 같습니다. 66건이나 지금 나왔어요. 66건은 모두 그러니까 총 MOU를 말씀하는 거고요. 지금 협정 서명식에서 진행되는 거는 19건. 19개 분야군요, 그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운, 인프라, 석유가스, 수자원, 그리고 전력 에너지 신산업, 수산 양식, 과학기술, 고등교육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또 법무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공조, 범죄인 인도조약 뭐 이런 그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협력이 지금 그 협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요. 경제 분야를 포함해서 모두 66건의 MOU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김현 기자 설명처럼 고등교육이나 형사공조, 법무 이런 분부까지 된다는 건 경제 저희가 뭐 항상 경제 쪽에 포인트를 맞추긴 했습니다만 사회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가 더 넓어진다 이런 시그널이라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경제 외에도 저렇게 법무 문화까지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문화 교류 그다음에 법무 공조 쪽까지 그 MOU를 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한민국과는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는 않은 나라였잖아요. 그동안 저희로서는 뭐 사우디나 뭐 두바이나 이쪽은 좀 친근하지만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거는 이제 이란이 폐쇄적으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이란은 역시 중동에서 현재 GDP 규모를 볼 때 사우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란은 사우디와는 완전히 다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긴 하지만은 문화적으로 아랍어를 안 씁니다. 페르시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본래 이게 페르시아하고 아랍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다만 종교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슬람이다. 그다음에 그러나 종교 내부에서 순위파, 이제 시아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 있지만은 전통적인 지금 중동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국가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상당히 그 밀접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사막이 없어요. 전부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면서 많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로하니 대통령과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교역과 투자 정상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 또 이걸 좀 뛰어넘어서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계속 모색하겠다. 이런 양국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 분야, 이란에서 저희가 모색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라면 주로 이제 IT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IT 최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뭐 IT는 그냥 SOC조차도 납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IT 산업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통신망 고속통신망을 깐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서 아마 또 그 고속통신망을 깔면서 자동적으로 모바일도 이제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모바일을 이용한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쪽에도 많이 4차 산업까지 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전력 검침 시스템도 IT를 이용한 원격 검침 시스템을 시범 사업을 하기로 이미 KT하고 협정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까지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마지막 블루 오션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석유 매장량 4위인데 이것이 현금화된 상태는 아니다. 그것이 이제 큰 포인트인데. 그건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는 네, 그것이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란 쪽에서는 한국이 200억 달러를 가져와서 소실 건설해주는 국가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 200억 달러를 가지고 가서 건설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석유값이 오르고 석유 수출이 되고 천연가스가 수출되면 심지어는 천연가스 수출하는 LNG선까지 우리가 그 건설에 참여를 하게 해서 심지어는 그 정유 사업까지 참여해서 결국 우리가 다 해주고 돈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 돈 받는까지 그 순간까지 언제나 그 리스크를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조금 화제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라크 같은 경우는 지금 IS와 관련해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란은 그렇습니다. 거기선 좀 비켜나 있다. 이렇게 볼수 그럼요.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런 국가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다만 이제 종교적으로 순위 시아파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거고 그런 국가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고립되었던 국가들이 이제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북한, 쿠바였거든요. 예. 쿠바도 이번에 완전히 개방이 되었고 해서 북한이 아마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개방을 해서 이제 좀 저런 식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 계속 양국 외교장관 간의 협정 서명식 장면을 보고 계신데 지금 17번째 협정 서명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아까 김현 기자가 19건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건 정도 되면은 곧바로 양국 정상회담 간에 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19건 협정에 대한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발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체결되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다 그 내용이 금액이라든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총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금액이라는 것이 저희가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들고 가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가장 큰 지금 난관 중에 난관입니다. 예,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게다가- 사절단이 동행했다고 게다가 또 하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동 사람들도 보통 장사꾼이 아닙니다. 예. 옛날부터 아라비아 장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도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 두고 예컨대 조선업이다 뭐 건설업 두고 이란이 최저가 아하, 수주를 예. 주기 위해서 경쟁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걸 정말 이번에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업이 저렇게 낭패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너무 출혈 수주한 거 그렇죠.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돈까지 가지고 너무 이란의 고도의 상술에 정말 당해서 저가 수주까지 한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조선 해운 분야 이쪽에 MOU가 포함된 게 조금 눈길을 끄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분야가 지금 국내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바로 그것 때문에 예.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너무 저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가 들어가면 이번에도 그 플랜트를 너무 저가로 3, 4년 전에 들어간 게 지금 후유증이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너무 저가로 들어가면 또 3, 4년 뒤에 후유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할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상회담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나 MOU 정도는 우리가 조선업 쪽에서 이런 협력을 한다는 정도로 하고 실제 구체적인 입찰과 낙찰 이런 것은 이제 업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업계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과도한 경쟁으로 출혈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